그다음에 이제 기타 설비라고 해서 고속철도 안전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말은 고속철도 안전 설비지만 안전 설비는 일반선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작물 검지 장치는 지금 ATP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터널이라든가 또 우리 터널하고 연결된 경사면 사면 그런 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종류로는 차축 온도 검지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작물 검지 장치, 그 다음에 끌림 검지 장치, 뭐 터널 경보 장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전 스위치인 회색 방호 스위치하고 또 역분해 방호 스위치, 그 다음에 기상 검지 장치, 그 다음에 뭐 내일 온도 검지 장치, 뭐 지진 감설비, 보수자 횡단 장치 이런 것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축 온도 검지 장치는 우리가 뭐 열차가 최고 속도 300km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차축이 과열되거나 차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차축의 온도를 재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70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심플 알람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90도 이상이다 그러면 대인지 알람을 줘서 다음 역에 가서 뭐 심플 알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거장에 가서 뭐 이렇게 정차해가지고 온도를 재고, 대인지 알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제 바로 포공 구간에 가서 정차해가지고 바로 차축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발하지만 이상이 있을 때는 뭐 소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축에 대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노링 스톡인 차량 기지에서 다른 건 다 유지 보수가 가능을 해요. 근데 차축 안에 들은 그 베어링 있잖아요. 윤활유에 대한 점검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분해하기 전까지 모르는데 지상에서 이런 차축 온도 검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차축에 있는 온도를 이렇게 재가지고 차량 쪽으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운영 관제 쪽으로 제공을 해서 과열이 됐을 때는 뭐 열차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속선에 25에서 40km마다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차축 온도 검지 센서가 맨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어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우리가 뭐 중앙 설비가 있어서 현장에 이렇게 차축 온도를 다 측정을 하게 되면 중앙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란색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리고 D50 같은 경우에는 차축이 몇 개인지를 세는 어떤 차축 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설비잖아요. 그죠? 차량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차량하고 많이 싸웠어요. 너무 차축 온도 검지 장치가 오작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차량에서는 제가 그때 고속신호 기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른 외부기관 SNCF에 뭐 전문가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차량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베어링에 있는 그리스를 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줄줄이 다 징계 먹어요. 근데 그때는 고속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300km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설비가 차축 온도 검지.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하게 돼요. 그럼 좀 몇 도가 되면? 그러니까 70도 이상이 되면은 심플 알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관리해야 되는 알람이고 90도가 되면 대인지 알람이에요. 90도 이상이 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대인지 알람에도 보면 우리가 외부 온도하고 차축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편차도 있고 또 평균값을 구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고려점이 여러 점이 있는데 90도씨 이상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위험 알람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동 쪽에서 한번 밖에 한번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있는 차축 온도 검지 장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저기 있는지를 검지를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까지 나중에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적으로 똑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수는 생계에 맞다 그 전에 있는데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차축이 절선되어서 날아갔으면은 그 통과하고 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고양 차량 기지에 원래 이제 차축을 그 스캔하는 설비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원래 차량이 입고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고치질 않고 다른 선로로 계속 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도권 고속 차량 단장이 다쳤죠. 그쪽에 징계행동. 그래서 뭐 이 차축 온도 검지 장치는 그 ATC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아까 위험 알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뭐야 저기 관제에서 정지하라고 그 신호를 또 ATC 쪽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기상 검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풍속계에 또 강우량계, 뭐 적설량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냐 이렇게 앞부분에서 뒷부분에 오는 정풍에는 괜찮은데 횡풍이 불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선로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횡풍이 저기 굉장히 강한 개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예민한가 봤더니 지역적으로 그 뭐냐면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심하면은 뭐 차가 전복이 될 정도로 바람이 부는 개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철도 같은 일반 지금 철도 건설하는 게 지면에서 다 띄워서 이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풍속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뭐 그런 거 언급은 안 했지만 고속철도 운전 설치계는 뭐 열차 그 운행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속도에 대한. 그래서 풍속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저기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저기 적설 일반 같은 경우 적설이라든가 강수량 뭐 저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작물 검지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한 5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작물 검지 장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이제 저기 경사면이 있어요. 깎기면이 있죠, 그죠? 깎기면하고 또 이제 그 선로를 횡단하는 이제 과선교가 있어요. 과선교 위를 이제 뭐 이렇게 통과하는 자동차라든가 또 이제 지금 깎이면 사면에서 토석이라든가 그 저기 뭐 이렇게 그 돌들이 이제 그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선로를 침범할 때 그 고속철도 차량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은 이 저기 신호 설비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F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펜스잖아요, 그죠? 펜스고 이제 뭐 이렇게 ID, RB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량인 브릿지라고 저기 하는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속 저기 ATC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선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그
그 노란색으로 해서 황색 알람이 뜨지만은 이 선이 단선이 됐을 때 적색 알람이 떠서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면은 기관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그 뭐냐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CAPT라고 그래서 그 버튼이 그 뭐냐면은 저쪽 끝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 해제 버튼이. 그래서 기관사가 내려서 가서 확인하고 열차 다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눌러줘야만 170km가 떠서 이제 열차가 운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복구되어야만 나중에 그 알람이 없어지고 300km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관사가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걸 뭐 초당 뭐 벌써 엄청 많이 갔을 텐데 그 뒤까지 가서 뭘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죠. 가서 현장에 가서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자기가 운행하는 열차가 이 저기서는 수입해서 그렇게 안 나요. 네? 그 기지에서 나올 때 주로 설비가 있기 아니, 때문에 그건 드래깅 그건 끌려버린 디텍터고 것 같은데? 그 끌림이고 네. 끌림 이것은 지상로 음식장치도 본선에는 거의 없는. 아니에요. 본선에 많은데 본선에도 많다. 본선이 많아요. 본선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토공 구간을 이렇게 깎잖아요. 깎아가지고 그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끌림물 검사.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왜 기관사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유지보수 인원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에 있질 않잖아요. 기관사는 거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차를 뭐냐면 그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부터 MJ-80이 고장나도 드라이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그게 부담이 되니까 뭐 신호가 이제 가면은 해주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제 버튼이 종점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 기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해제 버튼이 시점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차없이 틀리는 거예요. 종점에 가야 그 시점에 종점에 갈 때까지 이상 유무를 체크해서 종점에 가서 야 이상 없어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관제에서 이상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보고서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락이. 그럼 그 시점하고 종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짧게는 몇십 메타도 되고 또 길게는 몇백 메타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뭐 취급하네. 사례도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속도가 300km 가다가 네. 그런 부조가 울린다고 하면 그 정차하려고 하면 훨씬 지나서 정차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속도 시퀀스가 미리 주는 거죠, 미리. 이게 저 음. 미리 장치를. 우리가 이제 저기 정차할 때가 이런 이제 속도 시퀀스가 되잖아요. 300km를 다 가다가 갑자기 270이 떴어요. 270이 뜨다 230, 170 하면은 폐쇄 구간 저기 한 5-6개 전에 이제 아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아니 뭔 일이 있냐고 그러면은 저기 이제 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관제가. 어느 지점에 뭐가 있으니까 저기 뭐냐면 알고 가라고. 그러면 그 위치 전에 쓰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 구간이 궤도회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궤도회로가 낙하되기 때문에 이 구간 전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해서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버해서 쓰면은 그 드라이버 자격 저기 반납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설비. 왜냐면은 그 우리 일반선에서 그 뭐냐면 낙석이라든 그런 것처럼 그 구간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전에 서서 유관을 확인해서 이 CAPT라는 해제 버튼을 눌러줘야만 이게 이제 그 해제가 돼가지고 110km로 갈 수 있다는 이렇게까지 알람이 보면 기장할 때 뜨는 게 아니고 센터에 뜨는 거예요. 센터에서 센터에 배드사가 들어와. 지시를 해서 기장한테 차나 확인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알람 확 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DD는 우리 양분 부장님이 말씀하신 DD입니다. 드래깅 디텍터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선에서 고속선으로 진입하거나 또 이제 그 보수기지에서 고속선으로 진입할 때 우리 이제 동력차 하부에 있는 그 이렇게 설비들을 끌고 갈 때는 궤도 내에 이제 신호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뭐 60m, 80m마다
이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고 갈 때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저쪽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철로 돼 있어요, 주물로. 근데 그게 파손이 되면은 그 우리가 신호를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지 신호를 바로 현실을 해버립니다. 고속선 진입 신호기가. 그러면 이제 열차가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끊어지면은 기관사가 또 내려가서 점검해요. 기관사들이 많지. 왜냐면은 유지보수 인원이나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해야만 그 다음 이제 그 기능으로 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는 해제 스위치를 눌러서 취급을 해야 정상 운행이 됩니다. 아니 KTX를 몰고 가면은 자기 열차에 대한 끌림이 아니고 네. 앞에 열차에 대한 끌림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무선 방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섹션에 들어있는 것은 다 서버리잖아요, 그죠? 열차 무선 방어 장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열차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죠? 건너목 사고 났어. 그럼 그걸 눌러버리면은 그 주파수를 해당하는 내는 열차가 다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발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 CAPT라고 해서 그 전에 여기 있잖아요. 이걸 점검하고 나면 해제 버튼이 현장에 있어요. 이걸 이제 눌러줘야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은 철저하게 있잖아요. 뭐 기계라든가 그런 걸 안 믿고 또 어떤 때는 복잡하더라도 꼭 확인하는 시퀀스를 갖는 거예요. 가져서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서 이걸 눌러줘야만 또 SCP라든가 관제에서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해줘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지켜서 사고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제재가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철저하더라고요, SNCF에 가니까. 그 유지보수 작업하는 사람도 자기가 레벨이 있어서 그 레벨을 기술적으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 레벨이 하지 않을 일을 하면 바로 징계예요. 그리고 이제 지진 감지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저희 나라도 사실 지진이 많아요. 사실 적게 나는 건 아니고 많은데 이제 저희가 큰 지진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옛날에 본사 신호에 있을 때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그 신호 쪽에서 한 설비들을 제가 이제 인수인계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회의도 많이 가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지만 그 교량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고가 교량이라든가 터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개소가 이제 그 지진에 취약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고속철도 역사에 대한 이제 지진 우리가 이제 감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터널에 이제 상부 개소라든가 그 교각의 하부, 교각 상부 그런데 이제 지진 감지 센서가 가속도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신망으로 이용해서 관제센터로 이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반 기상청 저쪽에서 그 지진 서버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철도에서 가속도로 센서에서 온 값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알람을 울려줘요. 그래서 옐로우 알람, 이렇게 적색 알람을 알려줘서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하게 속도를 안 하지만은 그 적색 알람 같은 경우에 열차를 세워가지고 점검을 하고 순차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 속도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이제 뭐 현장에 있는 녹화에 있는 설비들이고요.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뭐냐면 이건 이제 저쪽에 광명에 있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광명에 이제 이런 설비들이 있다가 이제 구로로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네트워크라든가 선로변하고 뭐 또 이제 그 각 전국에 있는 뭐 이렇게 저기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진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MMI로 하면 뭐 저기 진도 몇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철도에서는 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갈. 예. 그리고 이제 보수자 횡단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수자 횡단 장치는 우리가 이제 그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사실은 그 횡단하면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가 300km를 가면은 1초에 84m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횡단하다가 비명 행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20초라고 그래서 구간을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잡아가지고 그 구간에 열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로를 횡단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설비를 만들고 건널목처럼 좀 비슷해요. 약간 개념 자체가. 그죠? 건널목은 사실 열차가 오면은 이걸 차단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구간에 없으면은 이제 선로를 횡단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건널목처럼 제어 구간이 있습니다. 20초 동안이니까 뭐 1초에 우리 83m니까 20초 하면은 이 구간만큼 밖에 열차가 있어야만 우리가 횡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모든 개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저기 출입문이 있는 개소라든가 꼭 횡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소에만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1660m 이제 보통 2000m를 사실은 제어 구간을 둬가지고 그 바깥에 열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선로를 횡단하도록 녹색이 켜져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면은 그냥 소등이에요, 소등. 그리고 만약에 적색이 켜졌다 그러면은 2000m 안에 열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르고 뭐 열차를 서행시키는 게 아니고 예. 안전거리를 확보만 하고 가는 예, 거예요. 이것은 열차가 접근하는 열차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우리 저기 뭐야 사람이 횡단한다고 열차를 세우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열차가 서버리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고속선에서는 사실 작업이라는 것을 그 이렇게 승인된 시간이 있잖아요, 야간이라든가 우리 주간에 점검 시간 내에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죠? 그 출입문에 대한 저기 운행선에 대한 출입에 대한 규제가 그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관련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엄격하죠. 그래서 아마 울타리 저기 선로 출입에 대한 권한은 다 이제 시설 분야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뭐냐면 승인도 안 됐는데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작업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관제사 승인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철도에 이렇게 뭐 무단으로 그 뭐 이렇게 작업 전에 작업하시거나 무단으로 이렇게 침범하셔가지고 그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들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터널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터널 경보 장치는 고속선에 터널이 많잖아요. 그래서 터널 속에서 그 유지보수를 고장을 해서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열차가 오는 것을 그 알려주는 게 이제 터널 경보 장치입니다. 여기도 뭐 한 2000m 우리가 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뭐 만약에 터널 속에서 작업하게 되는 경우는 원래 300km로 다닐 때는 터널에서 작업하면 안 돼요.
최소한 170km로 떨어뜨린 다음에 한쪽은 사실은 뭐 운행을 정지하고 한쪽은 170km 떨어뜨린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열차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냐면은 안전한 구역으로 빠지든지 주의하라고 이렇게 배라고 또 이제 우리 LED가 막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먼저 사실 눌러줘야 돼요. 우리 횡단보도 같은데 우리 장애용 그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미리 눌러놓으면은 뭐 이렇게 안내 방송이 뜨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걸 이제 눌러놓게 되면은 열차 만약에 안에 열차가 들어올 경우에는 경보 장치가 동작을 하고 또 이제 열차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구간에 열차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알람을 줘라.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방어구간 내 열차가 오면은 경보등하고 경보종이 다 울리지만은 방어구간에 열차가 들어오고 나서 20초 경과 후면은 이 소리는 안 나요. 그냥 등만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쪽에 이제 신호기계실의 조건들을 다 받아서 갑니다. 아까 유지보수 보수자 횡단 장치 있죠. 그것도 진해 조건, 궤도회로 조건을 다 받아서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건널목의 궤도회로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기기 히팅 장치가 있습니다. 분기기라는 것은 여러분 선로산하기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분기기가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또 이제 눈이 녹지 않아서 결빙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히터를 설비를 한 거예요. 그걸 녹이기 위해서.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게 CTC에서도 제어가 되고 LCP로도 제어가 되고 현장에서 이제 로컬에서도 우리 이제 수동 스위치에서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0도에서 140도로 해서 눈을 녹이는 설비인데 네, 이런 설비가 있습니다. 강원도로 놔두지 이런 데는 굳이. 어디요? 강원도요? 강원도나 저런 게 필요하지 이런 데는 뭐 굳이. 여기 그 전에 한번 제가 그쪽 본사했을 때 고속 2단계 구간 할 때 대구 이남 구간에는 설치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때 우스갯소리로 저쪽에 대구 대전 이남에는 설치하지 말자. 근데 한번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서 있는 쪽에 광주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본부장님이 저희 쪽에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는 설치를 안 하시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당 없이 각 소속에서 요구하면은 일단 우선순위만 정해서 다 해주자. 그때 전동차 열차도 얼어붙고 한 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때 갑자기 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줘가지고 그거 다 설치하라. 열차 듣고 지연되고 하니까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사실은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다 마쳤고요. 개전기들 있다 보니까 예. 저녁 개전기, 예. 성급 개전기, 예. 개전기 종류들 쫙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헷갈려가지고. 저기가? 네, 개전기들. 뭐가 동작해가지고 뭐가 낙하되고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저기요? 뭐냐면은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어떤 순서를 얘기하신? 뭐냐면은 이건가요? 이거는 전철 개정기? 다음 중 전철 개전기. 무급 개전기는 어느 것이냐, 어느 개전기가 동작할 때 동작하지 않는 개전기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그래서
문제 보고 많이 나오잖아. 네, 진로 선별 개정. 예. 또 진로 선별 개정기 중에서 머릿속에 딱 정립이 좀 되면은 헷갈릴 일이 W는 없는데. 전철이야 무조건이. 그걸 L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낙이야 낙. 세정이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럼 여기- 몇 개만 보면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진로 선별 같은 경우에 진로 선별 개정기가 아닌 것은 하면 진로 선별 개정기는 CR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의 쪽으로 붙으면 LR이 있고 관이 쪽으로 붙으면 RR이 있고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죠. 그죠? 진로 선별 회로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진로 선별 회로에 이렇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CR, NR, RR이. 나머지 아까 얘기하신 분이 뭐 우리 저기 WR 뭐 WR 있고 맞아요. 뭐 HR 있고 네. 뭐 엄청 많아요. 예. 다음 주 그래서 W가 TR 들어간 뭐.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기 선로 전환기예요, 사실은. W자는. W는 선로 전환기.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선로 저기 뭐야 그 전환 세정 계정기 그죠? WR은 우리 전철 제어 계정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HR은 주신호 제어 계정기. 신호.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영어를 우리가 안 봐서 그런데 영어를 딱 보니까 뭐 낙이 있고 뭐 레프트 뭐 라이트 이게 좌측 세정 우측 세정 그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뭐야 W는 분기기고 분기기라는 뜻이에요. 전철 계정기. 네. 전철 기준기. 네.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ASR은 접근 세정 이제 계정기. 저거 이제 세정됐죠. 예. 이건 어프로치. 네. 그리고 이제 TLSR, TRS는 이 진로 세정이지. 그죠? 차치 우측. 저건 L이 있는 것은 레프트고 네. 왼쪽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라이트고. 진로 세정에 관련된 거. 뭐 LR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머릿속에 딱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뭐를 예를 들어 몇번선 치고 가면은 그 정거장에서 그 전자현동 그 네. 표시판에서 뭐가 나가고 순서대로 막 있더라고요. 아 저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나와요? 아니 시험이 나오는 것만 하잖아요. 시험이 그 나오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안 나오는 뭐가 거죠. 낙하되고 뭐가 뭐. 이 책에 있어요? 예 있어요. 시험이 나오는 것만 하죠. 그래 이제 그 시험 문제 이제 유형을 풀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나.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저도 기능사반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기사반에서는 또 이제 그 저기 완동, 완방 그 뭐 시소 계정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 보면은 궤도 개정기 성능에 대한 요건도 틀린 것은 예. 궤도 개정기 예. 또 다른 전기회로 영향을 미치는데 뭐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궤도 개정기가 뭐 하는 건지 이 정확한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개정기에 대해서 궤도 계정기는 이제 궤도 우리가 개정기는 뭐 하는 기고 뭐 하는 기 어. 이게 먹고 이게 TR이에요. TR은 네. 트랙 서키트 딜레이야. 궤도 회로 계정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궤도 계정기는 그야말로 궤도 회로에 그 우리 차축에 의해서 단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궤도 회로가 낙하된다는 얘기가 이 TR이 이게 적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궤도 기전기가 뭐 옛날에 뭐 T를 밟았어 안 밟았어 하게 이 그죠? T, 예. 궤도. 예. 예. 현장에서 그 T를 밟는 것은 하지만 실내로 표시하는 것은 이 실내로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그 계정기 조건을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 선배님들 저기 이 또 악구를 눌러가지고 그 이렇게 또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자동체를 하는 것도 지금 이 계정기에 그 반응 계정기도 있고 이 계정기로 해서 그 온 접점, 오프 접점을 써서 이걸 저기 표시를 해주는 거죠. 궤도 계정기. 그러니까 지금 계정기하고 회로 제어기가 또 있잖아요. 회로 제어기. 제어기하고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명확히 좀 구분이 잘 안 명확히 되더라고요. 예, 맞아. 기전기를 동작하는 오늘 배경이 다 나오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요 교재에는 네. 이 책에 요 기능사 이 책에는 요
계정기 해놔놓고 몇 개 넣어주는 안 하고 설명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설명도 없어. 설명은 다 문제, 다 그러니까 문제, 문제 다 안 그거 비사. 여기 있잖아요. 그럼 문제만 보고 근데 외우는 이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저기 이론을 하면 신호고학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게 해서 시험 나온 것만. 다 다음 수도 없고 이게 계전기는 나온 건 마음에 돼. 계전기는 있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 있어요. 동작하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는 게 계전기입니다. 전원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여기 선로전환기의 회로 제어기는 동작하는 전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분기기 선로전환기 할 때 이것은 기계적인 나치에 의해서 그냥 접점만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계전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선을 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에 전원이 들어가서 코일을 여자시키는 게 계전기예요. 그리고 회로제어기는 코일이 없습니다. 접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로전환기가 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계적으로 그 볼트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접점만 구성해서 KR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회로제어기. 이건 계전기가 아니고 접점만 있고 얘는 전원으로 해서 동작하는 그 코일이 있어요. 전자석이 있는 거죠. 그죠? 개전기를 스위치라고 보면 되나요? 전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죠. 계전기. 계전기가 맞아 스위치예요. 마그네 차단. 네,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를 작동하는 스위치. 네,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 역할을 해요. 네, 맞아요. 그 계전기고 기능이 아닌 것은 전류를 증폭하지는 못해요. 근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태워서. 그렇게 하면은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예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만 외우려고 하니까 그걸 써지는 거지.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해서 네.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보충으로 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돼요.